안녕하세요. 마케터 안케팅입니다. 광고 홍보학 정주행, 광고학 개론, 5번째 시간,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때는 저희가 그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 그리고 온라인 광고 등, 기존적인 4대 매체와, 전통적인 4대 매체와,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만큼,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컨셉트나 카피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논리와 비논리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 이성애, 그리고 감성에 소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온라인 광고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이제 디지털 쪽에 좀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나 또는 뭐 각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 배너 광고들을 보면, 단순히 뭐 가격이 쌉니다, 뭐 기능이 좋습니다, 와 같은 논리에 기반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생긴 배우나 아름다운 배우 또는 약간 이제 그 불쌍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의 뭐 감성적인 부분, 이거를 자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크리에이티브는 논리와 비논리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 때로는 이제 비논리가 논리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좀 더 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청 막 품질이 괜찮은 커피를, 뭐 동네 커피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이제 뭐 1,000원짜리 뭐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이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요.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원두도 나쁘지 않고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줄을 길게 서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동아일보 뉴스 기사인데, 파이브 가이즈가 이제 한국에다가 첫 매장을 했다. 오픈 전날부터 긴 줄이 섰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커피야. 원두도 상향 평준화돼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사 먹을 텐데, 라는 생각 가지지만, 또 사람들이 또 감성적인 부분, 이 커피가 또 미국에서 핫하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다.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 분들이 많이 이런 이제 오픈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이 비논리와 논리 사이에서 어떤 것이 좀 더 인간에게 먹힐까?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이랑 홍보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뭐 시대적인 상황 등등을 고려해 봤었을 때, 타겟 소비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더 강하다, 어떤 비논리가 더 강하다라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마케터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성이 이성보다 강하다. 광고 컨셉트와 크리에이티브 컨셉트를 보면, 광고 컨셉은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what to say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가 있었을 때 광고가 목적의식 없이 광고를 하면,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컨셉이라는 것은 결국 what to say, 무엇을 말할 것인가와 함께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컨셉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품의 컨셉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제품들 자체가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제품 패키지 또는 로고 디자인에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커피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원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러나 제품의 컨셉, 예를 들어
제품에 그려져 있는 뭐 제품 모델의 이미지, 제품의 브랜드 컬러, 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같은 그런 여러한 요소들도 광고 컨셉이나 크리에이티브 컨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광고 컨셉트라는 것은 제품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 컨셉트로부터 광고 컨셉을 도출하는 것. 다시 말해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광고 컨셉입니다. What to say죠.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컨셉트는 이러한 광고 컨셉트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소비자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 욕망 등을 담은 How to say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컨셉트의 적용은 결국 독창적이고 극적인 표현으로서 이 제품과 서비스의 셀링 포인트,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니크 셀링 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을 찾는 것입니다. 메시지 차별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메시지를 기존의 상식, 지식 등과 다르게 표현하여 인식시킴으로써 강한 임팩트를 주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차별화 전략에는 포지셔닝에 의한 인식의 차별화, 비교를 통한 차별화, 색상을 통한 차별화 등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삼양입니다. 삼양이 또 로고는 바꿨어요. 로고를 바꿨고 새로운 라면을 꺼냈는데 맵탱이라는 그 라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빨간 색깔의 브랜드를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라면 브랜드, 이 판매하고자 하는 라면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했다고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색상, 빨간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이 제품에 대해서 색상을 통한 차별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매콤한 해장템이다, 매운맛이다 라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연 바가 있죠. 실제로 삼양 같은 경우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라면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라면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맛있지만 매운맛, 정말 매운맛, 더 매운맛 같은 매운맛이라는 포지셔닝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비교를 통한 차별화입니다. 이거는 굳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논리와 비논리의 컨셉트에서 봤었을 때도 논리에 좀 더 치중이 돼 있죠. 가격이 싸다, 72%까지 항공이 할인된다라는 제주 에어에 대한 광고입니다. 비교를 통한 차별화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좀 더 첫 회원한테는 이만큼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또 오른쪽을 보면 JJ 멤버스 위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에어의 멤버한테는 또 특가를 제공하는 그런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노트북인데 퍼포먼스를 경험해라, 가장 앞선 퍼포먼스를 경험해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광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이 세 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뒷광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뒷광고 할 만한 채널도 아니지만 그냥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차별화 전략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실제로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고 있는 광고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카피라이팅입니다. 광고 문안을 작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아이디어를 글로써 표현한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컨셉트를 결정짓는 부분인데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총체적인 과정을 숙지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광고 카피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광고학개론은 좀 더 이론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피라이팅의 구성은 헤드라인, 서브라인, 그리고 바디 카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가 조금 오타가 났었는데 서브라인이 아니고 서브헤드입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바디 카피와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들 눈을 딱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헤드라인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광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이제 헤드고, 그럼 사람들이, 이게 왜 약이 아니지? 약을 홍보하면서. 그러면 소고점을 이제 서브라인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약이 아닌지에 대해서. 바디카피는 그러한 약에 대한 기능들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더 들어보자면, 이건 디아블로4 광고예요. 보면은 그토록 바라던 지옥으로.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없이 이 내용만 있다고 하면은 뭔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겠지만 밑에 그래서 지금 구매하고 지옥의 시간을 플레이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이건 게임 광고구나 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헤드라인에 있는 이 내용을 서브 헤드에서 이 내용을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바디 카피는 없죠.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건 SK텔레콤인데 영천령 요금제예요. 위에 보면 이제 영천령 요금제를 굳이 따지자면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직 청년을 위한 기존요금 그대로 혜택만 더해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바디 카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던데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광고에서는 이제 그 바디 카피 내용이 없어요. 가격이 얼마입니다. 언제부터 오픈 베타가 시작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헤드라인과 서브 헤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 서브 헤드, 바디 카피가 총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피라이팅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캡션과 슬로건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신문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를 5가지 형태를 모두 띄지만 저는 전적으로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이제 헤드라인과 서브라인, 바디 카피적인 부분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의 소고입니다. 광고의 소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소고라는 것은 결국 광고의 표현의 실행 방식,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 고려하는 공략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 소비자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소고라는 것은 이 소고점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가장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장점을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크리에이티브에 풀어가는 것이죠.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실행 형식은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아이디를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아이디어일지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반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개하는 소구 방법을 각기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언더웨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적 소구 같은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착용하는 이제 안에 있는 그 언더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반대로 이제 겨울철 같은 데에 차가운 걸 따뜻하게 해준다는 소구를 했었을 때는 또 다른 소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립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의 소구에서 첫 번째로 위협 소구입니다. 감성 소구의 한 유형으로서 소비자에게 일종의 불안이나 공포감을 조성하여 제품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는 기법인데 주로 보험이나 제약, 위생용품과 같은 광고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갑자기 우리 자녀가 어린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극단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나 위협 소구는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 소구를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머 소구입니다. 광고를 보면서 웃긴 광고들도 있어요. 돌고래 유골계단의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습습니다. 재밌어요. 유머 소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에이전시인데 유머 소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 생활에서의 해학적인 부분, 요즘엔 또 B급적인 부분, 아니면 약간 좀 뻘하게 웃긴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유머 소구의 이제 장점은 그만큼 주목 효과는 매우 크지만 메시지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기만 하면 안 되고 웃겨서 이 제품 서비스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패러디입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제품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유머 기법의 하나로도 볼 수 있고 기존 콘텐츠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쉽습니다. 온정 기법입니다. 긍정적이고 온화하고 무상한 정서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구법 중 하나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따뜻함, 뭐 요즘같이 이제 설날이 또 다가오고 있죠. 설날 같은 명절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왔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뭐 사랑 대신 이것을 전하세요 라는 이런 온정적인 소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적 소고, 섹스 어필입니다. 광고자가 의도하는 소비자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모델의 매력이나 표적의 소비자의 성적 제품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제품이 뜬금없이 뭐 이건 성적이랑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뭐 그런 부분을 표현한다면 오히려 타겟들의 반발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성적 소고는 규제의 대상에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를 기획할 때 있어서 말입니다. 비교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는 보통 이제 선두주자가 있었을 때 후발주자가 비교 광고를 통해서 야, 내가 A보다는 이게 더 나아 라고 비교를 할 때 유용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비교 광고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서로 고소 고발전이 난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광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후발주자가 보통 선두주자한테 겨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반대로 그것이 또 다른 후발주자들한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비교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언 광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제품의 사용 기능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제가 뭐 이가 시렸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이가 시림이 없어졌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마사지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몸이 정말 편해졌어요. 라고 하든지,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의약용품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언 소구가 많이 활용이 되고요. 생활의 단면적인 부분에서는 제품의 생활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드라마적인 부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상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도 활용이 돼요. 실증은 제품의 성능이나 편익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좋은 실증의 기준은 아래의 요소와 같습니다. 실제 기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증 기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고, 수용자가 신뢰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래서 오늘 좀 스피드 있게 광고 크리에이티브 5번째 시간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고학개론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광고학개론을 설명할 때 있어서 좀 딱딱해질 수 있어서 오늘 시간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만약 좀 너무 빠르시다면 뭐 0.75 속도로 좀 배속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고 효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